제11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윤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그리고 이영욱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신 박윤미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 미달은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1년 3.8%에서 2024년에는 3.9%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강원도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21년 3.09%에서 2025년에는 3.02%로 공공부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보면 법정 의무 고용률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강원도청은 지난 5년 동안 약 1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 강원도정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는 법에서 정한 고용 의무를 금전으로 회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어떤 포용적 고용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강원도정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다 나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영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을 해서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올해 48억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의하면 장애인 교사 채용 공고를 해도 정원에 미달이 되거나 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 선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중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채용할 때 과목별로 하는데 장애인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극히 제한된 과목에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면 그 고용 비율을 높이고 과태료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슈가 된 게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태블릿 PC 추가 구매 배포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 낭비이면서 이건 뭐 재고떨이 보급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2학년 수요가 적자 1학년과 3학년까지 확대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의 사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태블릿 PC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PC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기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것을 염려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 제조 연도를 표시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이 학생들에게 보급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 내용은 교육위원회 내용이긴 한데 박윤미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사안은 어떤 단순한 물량이라든가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 태블릿 PC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충분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마련돼 있는데요. 추가로 대량의 구형 모델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재고 소진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투명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번 사업의 목적과 구매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계획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행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또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역시 뜨거운 감자는 강원개발공사였습니다. 특히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으로 나오면서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이번에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이 고은이 행정복합타운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데요. 네. 강원개발공사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강한 질책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 승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강원연구원의 인사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강원도청의 이 총무과장에게 어떤 별도의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되는 어떤 절차상의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만약에 당시에 총무과장이 특별 승진에 반대했다면 인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요. 앞으로 그래서 강원연구원은 내부 규정을 잘 정비해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예. 자, 이영우 의원님께서도 이번 감사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최준호 정책협력관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모두 불출석계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사자로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법률이 통과돼야 예산 편성이나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육력 저하를 염려해서 교육부에 개선안을 조속히 요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예. 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두 분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이제 더 바쁜 일을 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